옛날 어느 먼 곳에 왕자가 살았어요. 그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지만 어디에서도 공주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공주를 찾으려고 그는 전 세계를 여행했어요. 가까운 나라의 공주들은 모두 그를 만나기 위해 왕의 성으로 왔답니다. 왕자는 진짜 공주를 선택하고 싶어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의 아버지인 왕도 그의 아들이 진짜 공주와 결혼했으면 싶었지요. 수년이 흐른 뒤 그는 공주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왕자는 계속 슬프고 절망스러워하며 살았고 왕과 왕비 역시 이런 아들의 상황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슬픈 생각에 잠긴 어느 날 밤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비가 쏟아붓고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온 성에 메아리 쳤지요. 왕자는 창문으로 비치는 번쩍거리는 번개 때문에 잠이 들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의 공주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있었어요. 성 안에 울리는 소음 사이로 신하 중 한 명이 문의 노크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한 젊은 아가씨가 몸을 떨면서 서 있지 뭐예요? 그 가난해 보이는 젊은 아가씨는 매우 아름답고 기품 있어 보였지만 무척 망설이며 말을 꺼냈어요. 죄송하지만 안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숲에서 길을 잃었어요. 신하는 안타까워하며 왕과 왕비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전했어요. 이런 날씨에 이렇게 깊은 밤에 찾아온 손님을 거절할 수야 없지. 안으로 들이게. 그 왕은 이 상황을 경비병에게 알리고 명령을 내렸어요. 경비병은 그녀를 성 안 거실로 데려와 난로 앞에 앉게 했지요. 비에 젖은 소녀의 옷을 보고는 여왕이 신하에게 아가씨에게 입힐 만한 옷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는 아가씨에게 이렇게 물었죠. 이렇게 늦은 밤에, 그것도 이 날씨에 뭘 찾고 있었나요? 저는 먼 나라의 공주입니다. 저희 성은 적군에게 공격당했는데 저를 보호하려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군인들과 함께 저를 몰래 멀리 보내셨어요. 하지만 군인들을 잃어버리고 저만 혼자 이 성을 발견했답니다. 왕비님께 감사드려요. 그 여왕은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를 성에서 내보낼 수도 없었어요. 왕자는 그 미스터리한 아가씨가 궁금해서 그녀를 보고 싶어 했어요. 마침 그때 그녀는 왕비가 준 드레스를 입으려고 했죠. 머리가 다 말랐고 기분도 훨씬 나아졌어요. 아가씨는 훨씬 더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어요. 방으로 들어간 왕자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했고 그녀의 존재 자체에 매료되어 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가 정말로 공주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죠. 여왕이 정말로 공주가 맞는지 알아보라고 왕자에게 일러두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로 공주일까? 오늘 밤 알아내자꾸나. 왕자와 공주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공주에게 반해버린 왕자는 그녀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 했죠. 여왕은 공주가 머물고 있는 손님방에 들어가 침대 아래 콩을 놓고는 7개의 매트리스로 그것을 덮어두었어요. 아가씨는 그날 밤 그녀를 위해 준비된 그 이상한 침대에서 잠들었답니다. 다음 날 여왕은 그 공주가 깨어나길 기다렸다가 이렇게 물었어요.
잠은 잘 잤나요? 왕비님이 마련해 주신 곳은 너무 좋았지만 잠은 잘 자지 못했어요. 그래요?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뭔가 정말로 딱딱한 곳에서 잔 것처럼 온몸이 아프고 허리도 아팠거든요. 여왕이 생각한 정확한 답변이었어요. 오직 공주만이 7개의 매트리스가 덮인 그 침대에서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는 왕자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고, 이것을 들은 왕자는 마침내 진짜 공주를 발견했음을 깨닫고 행복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는 왕에게 공주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고, 왕은 공주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왕자는 그녀의 왕국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성에서 머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사실 그는 그녀의 왕국을 구하려고 군대도 보내주었답니다. 얼마 뒤 왕자는 공주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나와 결혼해주겠어, 공주? 프로포즈를 받은 후부터 그들은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날 밤 공주는 유리상자에 그 콩을 넣고 성의 가장 좋은 곳에 전시해 두었어요. 수년 동안 진실한 사랑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왔지요. 그 왕자와 공주 이야기는 아주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답니다. 옛날 옛적에 하이디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부모를 잃은 하이디는 이모가 그녀를 돌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모는 하이디를 산속 할아버지 댁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할아버지는 알프스의 작은 오두막에 사는 성미가 못된 할아버지였어요.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처음 뵙는 것이었죠. 이모는 할아버지에게 다른 도시에서 일을 구했다고 말하고는 그곳에 하이디를 맡겨두고 도시로 떠나갔죠. 사람들과 왕래 없이 혼자 살던 할아버지는 사실 손녀가 함께 살게 되어 무척 기뻤지만 그는 하이디에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다락에 아늑한 침대를 준비해 주었어요. 하이디는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좋았어요. 그리고 산에서의 행복한 시간도 시작되었죠.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커다란 개 조세프를 소개받았어요. 하이디는 조세프가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언덕을 오르던 그녀는 목초지에서 양들을 방목하는 양치기 소년 피터를 보았어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응, 얼마 전에 왔어. 이제부터 할아버지랑 살려고. 다음 날 피터는 하이디와 목초지에 있는 양들을 방목하러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함께 산을 올랐지요. 하이디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그녀는 피터에게 방목하는 방법을 배웠죠. 할아버지는 오래지 않아 하이디를 무척 사랑했답니다. 하이디는 하루 종일 풀밭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어요. 소녀는 무척 행복해했지만 할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하이디는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할아버지의 나무 오븐에서 빵을 굽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빵을 구워 피터의 할머니께도 드리곤 했지요. 대신 피터의 할머니는 신선한 염소의 젖을 주었어요. 어느 날 여름이 가고 곧 겨울이었어요. 피터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자 하이디는 혼자 남아서 무척 지루해했지요. 너무 어렸던 하이디는 피터와 함께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속상했어요. 어느 날 이모가 하이디를 도시로 데려가려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집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시킬 예정이었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속상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고민하던 할아버지는 도시에서 머물며 공부하는 것이 하이디를 위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떠나고 싶지 않은걸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하이디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모는 곧 산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렇게 하이디를 설득했어요. 이모와 하이디는 기차를 타고 오래 달린 끝에 큰 집에 도착했죠. 우와, 집이 엄청 커요.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이디는 그 집의 어린 소녀 클라라를 만났어요. 클라라는 어릴 때의 사고로 걸을 수가 없었지요. 이모는 사실 클라라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이디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클라라와 하이디는 잘 어울렸고 단짝 친구가 되었답니다. 도시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하이디는 귀여운 실수로 클라라를 웃게 만들곤 했어요. 클라라의 할머니는 매우 거칠고 까칠한 분이셨어요. 일어나야지. 공부할 시간이란다. 너는 아주 많이 배워야 돼. 클라라의 할머니는 앉고 일어서는 방법부터 식탁 위에서 칼과 포크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많은 걸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이디는 이제 도시 소녀처럼 옷을 입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런 옷들이 편하지 않았어요. 클라라도 하이디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왔어요. 하이디는 클라라와 있는 것이 아주 좋았지만 그녀는 산과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그리워했답니다. 하이디는 슬퍼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만 점점 커져갔어요.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하이디가 슬퍼하는 것을 알았지요. 얼마 뒤 그들은 그녀를 할아버지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하이디가 떠나는 것이 슬펐어요. 어떤 경우라도 행복을 빌어줘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하이디가 떠나려 하자 이모는 클라라가 내년에 하이디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이디는 산에 돌아온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피터의 집에도 들렀지요. 그리고 클라라가 보낸 빵을 할머니께 드렸어요.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는 남겨두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할아버지를 아주 꽉 껴안았어요. 그들은 다시 행복해졌지요. 얼마 뒤 하이디는 클라라가 곧 온다는 편지를 받았고 너무나 기뻐 산을 뛰어다녔어요. 알프스에 온 클라라는 피터가 마음에 들었지만 피터는 약간 망설였어요. 하이디가 클라라와 함께 도시로 다시 가버릴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클라라, 피터, 그리고 하이디는 언덕 위에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신선한 산 공기와 자연의 음식이 클라라에게는 아주 좋았죠. 하지만 피터는 클라라와의 우정 때문에 하이디를 질투하게 되었어요. 피터는 클라라를 휠체어에 옮기는 것도 휠체어를 미는 것도 즐겁지 않았지요. 어느 날 피터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으로 밀어버렸어요. 피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휠체어가 없지만 신선한 산 공기를 마시며 클라라는 훨씬 힘이 세져갔어요. 또 하이디의 도움 없이 천천히 걸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 뒤 그녀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걸을 수 있어. 우와, 하이디, 다 내 덕분이야. 어느 날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셨고 클라라가 걷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보고도 믿을 수 없었지요. 그들은 할아버지와 하이디에게 고마워했어요. 그 순간 피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무척 미안해했지요. 그래서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 아래로 밀었다고 말했어요. 모두에게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줄게. 네가 한 일이 나빴지만 우린 클라라가 걸을 수 있게 되어서 기뻐. 그들은 모두 행복해서 웃었어요. 클라라와 그의 가족들은 내년 여름에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